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죽창경제의 종말이라는 소식입니다. 문재인과 노무현의 정치적 몰락.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정부라고 했다. 문 정권은 자칭 민주정부 3기라는 것이다. 객관적 표현을 쓰자면 3기 진보 정권 내지는 좌파 정부다. 대북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1, 2, 3기의 맥이 이어진다. 보수 정권과는 확연히 차이 난다. 경제 정책은 결이 좀 다르다. 1기 진보 정권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가운데 출발했다. 위기 수습의 총력전을 펴느라 경제 정책이 좌파 색채를 띠지는 않았다. IMF 협의하에 거시경제와 구조조정의 큰 틀이 정해졌다. 이규성, 강봉균, 이현재, 진념, 전윤철 같은 유능한 경제 관료들이 사령탑을 맡아 경제를 정상화했다. 진보적 경제 색채가 나타난 건 2기 노무현 정부 때다. 재정 지출이 선진국보다 적다며 큰 정부의 시동을 걸었다. 상위 20%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면 80%가 혜택 본다며 대통령이 20대 80편 가르기를 경제 운영에 도입했다. 2%에게 세금 물려 98%를 덕보게 할 수 있다며 종부세를 도입했다. 부동산 참사 등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그나마 후한 평가를 받는 건 운동권 세력이 경제를 좌지우지 못한 덕분이다. 김진표, 이현재, 한덕수, 권오규 같은 역량 있는 경제 관료들에게 경제 운영을 맡겼다. 엘리트 관료들이 이념 과잉에 브레이크 거는 역할을 했다. 한미 FTA 등 국가에 도움되는 정책은 대통령 스스로 이념을 접고 실용을 택했다. 3기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대참사만 노무현 시즌이 이고 나라 살림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1, 2기 진보 정부가 버럭할 퇴보 정부다. 좌파의 스타학자 장하성, 김상조, 조국 등이 정권 브레인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김수현이 청와대에 컴백해 부동산 정책을 지휘했다. 불타는 이념으로 가슴이 뜨겁다 못해 머리까지 펄펄 끓고 작동 능력은 부실하기 그지없는 삼류 정부를 구성했다. 똑똑하고 소신 있는 경제 관료는 호락호락하질 않으니 불이기 좋은 예스맨을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로 앉혀놨다. 탈원전 총대는 교수 출신 샌님에게, 부동산 행동대장은 소신 강한 부동산 문외한에게 맡겼었다. 소득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과속 인상, 탈원전, 부동산 규제 등 우리인이 마음대로 다 해봤다. 혁명주의자들의 선동정치 이제 끝내자. 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12월 19일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당선 1주년 기념행사 리멤버 119에서 한 말이다. 그는 역설했다. 존경하는 노사모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나서 주십시오.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노란 목도리를 두른 그는 단상에서 노사모 등 주최 측과 참석 시민들을 향해 여전히 넘쳐나는 승리감을 드러내며 시민혁명을 외쳤다. 인류가 발명한 역사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게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혁명이요. 왜냐하면 그 많은 것 중에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복종하고 수탈하는 관계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노 전 대통령은 4년 12월 5일 파리에서 프랑스 교민과의 간담회에서도 그처럼 혁명을 역설했다. 그가 말한 시민혁명은 계급혁명이었다. 그는 자신의 주도로 대한민국에서 계급혁명이 일어나 마침내 지배세력 교체에 성공했다는 감격에서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촛불혁명의 아들 자처한 문 대통령. 그는 이에 1월 29일 대전에서 열린 지방화시대 선포식에서 천도는 한 시대 지배세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화, 남북평화 등은 전직 대통령이 다 해버려 그 정도론 역사책에 빛이 안 날 것 같아 지방화만큼은 내가 간판을 붙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7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월 광주가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다. 그해 9월 19일 미국 뉴욕에서 세계시민상을 수상한 그는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취임하기 무섭게 촛불 집회를 혁명으로 명명하고 스스로 혁명의 아들로 자처한 것이다. 그 사흘 후 제72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그는 촛불혁명을 예찬했다. 혁명에 관한 한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충실한 제자 겸 승계자다. 문 대통령 역시 파리에서 가진 동포 간담회에서 혁명 예찬론을 펼쳤다. 선동선전술로 정치적 반대자 제압. 한국과 프랑스는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인류의 마음에 자유평등박이를 새겨넣었고 촛불혁명은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이들의 혁명은 구지배 세력을 대중의 힘으로 축출하고 그 자리를 신지배 세력이 차지하는 과정이다. 16년 12월 16일 보도된 월간 중앙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혁명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만약 헌재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김영욱이 물었다. 문재인이 대답했다.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 명색이 변호사이면서 아주 무서운 말을 예사로 했다. 대중의 의식이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광화문 촛불 군중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혁명의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당당히 말했다. 군중의 힘으로 축출하겠다는 압박이었다. 노무현 원수 갚는다는 미명 아래 그 선동 가운데 하나가 노 전 대통령의 자살과 관련한 정치적 타살설이다. 노 전 대통령 자신이 9년 4월 인터넷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는데도 지지자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증오심을 거두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감정이 누그러지기는커녕 이제는 타살설이 정설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분위기다. 문재인 시대에 들어 노무현의 원수를 갚는다는 미명 아래 증오의 대오를 정의의 대오로 착각하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다. 정치적 반대자들의 말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이 발탁해 정치적 스타로 만들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반성이다. 그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노무현의 유은 시대는 끝났다는 민주당 지지자의 글을 인용했다. 물론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그의 담대함을 상기시키려는 뜻으로 그 글을 썼다고 여겨진다. 그 점에 대해 말하자는 게 아니다. 김 의원의 말처럼 민주당이 2010년 지방선거 완승부터 2020년 총선 대완승까지의 10년간 유은 시대를 살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그 저변에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증오와 저주가 깔려 있었다. 문 정권의 선동과 흑색 선전의 정치는 국민에 의해 저지당했다. 단지 0.73%의 차이일 뿐이지 않느냐고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가운데 혁명주의자들은 극히 일부일 것이라고 믿는다. 대다수의 온건한 상식인들을 혁명으로 충동질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 언제까지나 국민들이 좌우로 나뉘어 폭력성 짙은 권력투쟁을 벌일 수는 없지 않은가. 오늘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